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의 후반부, 즉 노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하게 들려오는 요즘, 65세에서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말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지만 몸은 점점 노쇠해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말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시간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죠. 주위를 둘러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친구나 가족들이 몇 명 떠오를 텐데요. 그 수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충분합니다. 노년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는 열고 입은 닫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 하는 말은 잔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최소한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랑은 삼가야 합니다.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돈 자랑 등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 자식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나는 건강하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름답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을 아낄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생에서 말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노년입니다. 말년의 시간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성공은 나라는 사람을 완성시키는 재료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고정관념에 빠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편견을 벗어던지고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육체가 늙어간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외모를 가꾸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건강을 챙기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외모 관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름다운 말년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걷기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몸이 건강해야 노후에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가장 힘들고 후회스러운 일로 몸이 아파서 즐기지 못하는 것을 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순간은 거대한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기쁨을 느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만족과 감사함을 느끼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인생의 말년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의미 없는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년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나이가 들고 내 몸이 아플 때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내가 밥을 사고 술을 산 지인이 아니라 결국 배우자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50년 넘게 이어가면서도 배우자에게 무시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 인생에서 어쩌면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에게 무뚝뚝하게 대하고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편은 밖에서 대인배로 불리며 평판이 좋지만 집에서는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행동에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연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머니 생각이 떠오르며 마음이 아려옵니다. 배우자를 소홀히 대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의 행동이 상대를 상처 입히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이 날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금지옥엽 키운 자식이라도 자식은 결국 자식일 뿐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고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식이 자라 가정을 꾸리면 부모보다 그들의 가정이 우선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불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결국 내 곁에 남아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이는 배우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예전의 60대와 지금의 60대는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통계적으로 황혼 이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성장했으니 더 이상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은 연인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등산이나 산책 같은 취미를 함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부부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를 가도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배우자와 가까이 지내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힘들 때 나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비밀이 다른 곳에 흘러나갈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에서 커다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 보세요. 인생의 말년이 중요한 만큼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물론 실제 평균 수명은 80세 전후일지 모르지만 과거와 비교해 분명히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요즘 60대 얼굴을 보면 40대처럼 젊어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면 건강을 챙기지 않아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은 젊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절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년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 암, 신장병, 당뇨병 등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런 질병들은 젊을 때부터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면 발병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살더라도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빨리 건강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노년에 적합한 건강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규칙적으로 짧게라도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당장 집 앞을 나가 15분에서 30분만 산책을 해도 심장 건강과 근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또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새로운 의욕이 생긴다고들 하죠. 여기에 식습관을 함께 바로잡는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일상을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삼시세끼를 정해진 시간에 챙겨 먹고 식사 후 15분 정도라도 걷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영양 결핍으로 병에 걸리는 노인들을 많이 봅니다. 배부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적당히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체력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력을 관리하면 삶의 모든 일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주위에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이 모이게 되겠지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특히 말년에는 피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이 여전히 곁에 있나요? 살아가다 보면 끊고 싶어도 끊기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지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장 멀리해야 할 사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을 부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1순위로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는 푸념을 늘어놓으며 얻어먹지만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여행은 다 하고 사람에 따라 돈을 쓰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자신의 필요는 다 채우면서도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 말하는 사람은 즉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렵다면 상대가 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지속적으로 얻어먹는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도 아끼는 인색한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편을 가르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지 사소한 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문제를 삼습니다. 혼자 싸우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반드시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요는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입니다. 말을 아끼라는 옛말처럼 괜히 남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본인만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었다 해도 싸우고 편을 가르며 이를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모든 인간관계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싸움은 이기든 지든 결국 큰 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거리는 조용히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의 분노가 나에게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각기 다릅니다. 외모에서부터 생각까지 같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라도 타인에게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사람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함께 있다면 매번 비슷한 대화 주제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만을 인정받길 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강요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의견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언젠가는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이며 그들의 강요에 흔들리다 보면 결국 나의 주관마저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의미 없이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자존심을 짓밟고 이긴 승리는 결국 공허할 뿐입니다. 이렇게 얻은 승리는 언젠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에는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그 무게는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떤 사람은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힘들어할 때 상대가 나만큼 고통을 느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위로하며
귀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만약 내가 고충을 털어놓았을 때 그건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며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내세워 내가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니 그런 관계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이 있는 감정을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도 말로 표현해야만 상대가 알 수 있기에 이는 진정한 존중의 방식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나의 고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라면 슬픔은 오히려 배가 될 것입니다. 5번째로 만나기가 불편한 친구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술 한잔하며 서로의 기쁨과 고민을 나누는 것이 우정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맞추기보다는 관계를 멀어지도록 두는 것이 오히려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더 이상 즐겁지도 않고 약속이 취소될 때조차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정리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나도 친구도 변화하게 마련이고 생활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로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6번째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누구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때로는 위로받고 싶거나 불평을 털어놓을 때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맞지 않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만약 함께 있을 때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불평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람과 계속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감정만 소모하고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반복됩니다. 그런 시간을 쓸 바에야 차라리 대화가 잘 통하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긍정적인 기운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평만 듣다 보면 나 자신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고 만났는데 결국 한숨과 푸념만 듣고 헤어져야 한다면 그보다 불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부정적인 에너지의 늪에 빠뜨리지 말고 긍정적인 기운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그 관계는 이미 불편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지속하다 보면 마치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우위를 점하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와의 약속을 소홀히 하고 사람에 따라 약속의 무게를 다르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8번째로는 허세가 심한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허세나 과장된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 그 사람과의 소식을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오히려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만나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사실 과도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허세로 채우려 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허상으로 자신을 꾸미려는 심리적 갈망이 그 원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허세를 부리지 않아도 그 가치가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그들의 겸손한 태도와 배려는 오히려 그들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겸손은 사람을 더욱 멋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더욱 초라하게 만듭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만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의 후반부, 즉 노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하게 들려오는 요즘 65세에서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말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지만 몸은 점점 노쇠의 저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말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시간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죠. 주위를 둘러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친구나 가족들이 몇 명 떠오를 텐데요. 그 수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충분합니다. 노년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는 열고 입은 닫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 하는 말은 잔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최소한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랑은 삼가야 합니다.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돈 자랑 등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 자식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나는 건강하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름답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을 아낄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생에서 말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노년입니다. 말년의 시간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성공은 나라는 사람을 완성시키는 재료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고정관념에 빠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편견을 벗어던지고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육체가 늙어간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외모를 가꾸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건강을 챙기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외모 관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름다운 말년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걷기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몸이 건강해야 노후에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가장 힘들고 후회스러운 일로 몸이 아파서 즐기지 못하는 것을 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순간은 거대한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기쁨을 느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만족과 감사함을 느끼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인생의 말년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의미 없는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년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나이가 들고 내 몸이 아플 때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내가 밥을 사고 술을 산 지인이 아니라 결국 배우자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50년 넘게 이어가면서도 배우자에게 무시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 인생에서 어쩌면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에게 무뚝뚝하게 대하고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편은 밖에서 대인배로 불리며 평판이 좋지만 집에서는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행동에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연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머니 생각이 떠오르며 마음이 아려옵니다. 배우자를 소홀히 대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의 행동이 상대를 상처 입히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이 날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금지옥 옆 키운 자식이라도 자식은 결국 자식일 뿐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고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식이 자라 가정을 꾸리면 부모보다 그들의 가정이 우선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불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결국 내 곁에 남아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이는 배우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예전의 60대와 지금의 60대는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통계적으로 황혼 이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성장했으니 더 이상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은 연인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등산이나 산책 같은 취미를 함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부부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를 가도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배우자와 가까이 지내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힘들 때 나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비밀이 다른 곳에 흘러나갈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에서 커다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 보세요. 인생의 말년이 중요한 만큼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물론 실제 평균 수명은 80세 전후일지 모르지만 과거와 비교해 분명히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요즘 60대 얼굴을 보면 40대처럼 젊어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면 건강을 챙기지 않아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은 젊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절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년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
암, 신장병, 당뇨병 등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런 질병들은 젊을 때부터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면 발병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살더라도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빨리 건강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노년에 적합한 건강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규칙적으로 짧게라도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당장 집 앞을 나가 15분에서 30분만 산책을 해도 심장 건강과 근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또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새로운 의욕이 생긴다고들 하죠. 여기에 식습관을 함께 바로잡는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일상을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삼시세끼를 정해진 시간에 챙겨 먹고 식사 후 15분 정도라도 걷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영양 결핍으로 병에 걸리는 노인들을 많이 봅니다. 배부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적당히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체력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력을 관리하면 삶의 모든 일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주위에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이 모이게 되겠지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특히 말년에는 피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이 여전히 곁에 있나요? 살아가다 보면 끊고 싶어도 끊기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지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장 멀리해야 할 사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을 부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1순위로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는 푸념을 늘어놓으며 얻어먹지만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여행은 다 하고 사람에 따라 돈을 쓰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자신의 필요는 다 채우면서도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 말하는 사람은 즉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렵다면 상대가 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지속적으로 얻어먹는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도 아끼는 인색한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편을 가르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지 사소한 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문제를 삼습니다. 혼자 싸우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반드시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요는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입니다. 말을 아끼라는 옛말처럼 괜히 남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본인만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었다 해도 싸우고 편을 가르며 이를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모든 인간관계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싸움은 이기든 지든 결국 큰 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거리는 조용히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의 분노가 나에게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각기 다릅니다. 외모에서부터 생각까지 같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라도 타인에게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사람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함께 있다면 매번 비슷한 대화 주제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만을 인정받길 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강요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의견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언젠가는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이며 그들의 강요에 흔들리다 보면 결국 나의 주관마저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의미 없이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자존심을 짓밟고 이긴 승리는 결국 공허할 뿐입니다. 이렇게 얻은 승리는 언젠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에는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그 무게는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떤 사람은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힘들어할 때 상대가 나만큼 고통을 느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위로하며 귀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만약 내가 고충을 털어놓았을 때 그건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며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내세워 내가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니 그런 관계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이 있는 감정을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도 말로 표현해야만 상대가 알 수 있기에 이는 진정한 존중의 방식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나의 고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라면 슬픔은 오히려 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만나기가 불편한 친구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술 한잔하며 서로의 기쁨과 고민을 나누는 것이 우정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맞추기보다는 관계를 멀어지도록 두는 것이 오히려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더 이상 즐겁지도 않고 약속이 취소될 때조차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정리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나도 친구도 변화하게 마련이고 생활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로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누구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때로는 위로받고 싶거나 불평을 털어놓을 때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맞지 않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만약 함께 있을 때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불평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람과 계속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감정만 소모하고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반복됩니다. 그런 시간을 쓸 바에야 차라리 대화가 잘 통하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긍정적인 기운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평만 듣다 보면 나 자신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고 만났는데 결국 한숨과 푸념만 듣고 헤어져야 한다면 그보다 불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부정적인 에너지의 늪에 빠뜨리지 말고
긍정적인 기운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그 관계는 이미 불편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지속하다 보면 마치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우위를 점하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와의 약속을 소홀히 하고 사람에 따라 약속의 무게를 다르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8번째로는 허세가 심한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허세나 과장된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 그 사람과의 소식을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오히려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만나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사실 과도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허세로 채우려 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허상으로 자신을 꾸미려는 심리적 갈망이 그 원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허세를 부리지 않아도 그 가치가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그들의 겸손한 태도와 배려는 오히려 그들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겸손은 사람을 더욱 멋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더욱 초라하게 만듭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만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